네, 안녕하세요. 1월 15일 라쿤 주식TV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불금인 만큼 제가 좀 칼퇴를 하고 일찍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금요일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말 앞인 만큼 하락할 경우가 좀 많은데 오늘도 역시 좀 하락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수가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단기 조정은 어떻게 보면 또 피할 수가 있어요. 뭐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뭐 찾아봤는데 그렇게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좀 지수 고점에 대해서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, 코스닥도 오늘 뭐 한 1.62% 빠졌는데 이것도 아직 뭐 아직 흐름은 막 그렇게 차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 그렇게까지 뭐 급락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보면 개인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오늘 한 2조 정도 이상 개인이 샀거든요.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 다 매도했었는데 이런 점이 사실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코스닥도 뭐 2,500억 정도 개인만 홀로 매수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사실 좀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좀 뭐 비투라는 말도 있고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아직까지 좀 개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버텨줄지는 모르겠고 그런 점이 일단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 점이 저는 좀 있습니다. 네.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더 드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천을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깨고 한 2,980선 정도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 위로는 뭐 한 3,150 정도? 그래서 아래로 마이너스 3% 위로 한 플러스 2% 정도 해서 그 정도에서 이제 조금 흐름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. 아직까지 좀 위로 올라갈 그런 힘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. 그래도 단기 종목 테마 위주로 뭐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으로 좀 뉴스 같은 거 잠깐 살펴보면 오늘 뭐 사실 뭐 200개 종목 올라갔고 600개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기보다도 뭐 완전 뭐 하한가 맞고 이런 종목들은 없던데 이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개 떨어졌거든요. 400개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종목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도 대체적으로 다 빠진 거고 뭐제 종목들도 물론 좀 많이 빠졌어요.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실망하실 건 없고 이게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막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좀 계속 요 한 400명, 500명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지수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딱히 없는데 뭐 연준 회의 일정에 조금 뭐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 회의는 뭐 아직 1월 26일이다 보니까 아직 뭐 다다음 주기 때문에 근데 뭐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할 것 같진 않고 아직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게까지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
지금 보면 환율이 뭐 살짝 올라갔네요. 좀 올라간 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아직 뭐 1100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, 요게 환율이 다시 뭐 한 조금 1080대로 내려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하고 있고. 저 뉴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좀 오늘 하락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어제 음봉 맞고 오늘 6%더 빠졌고. 그래서 좀 저는 제약바이오를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이게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제약바이오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, 이게 내부 관계자들만 사실 좀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, 이게 터지면 대박이고 안 터지면 쪽박이거든요, 사실 제약바이오는. 그래서 이게 많이 갈 수도 있는데, 또 하락할 때는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뭐 29,000원 빠졌고 뭐 거의 5만 원 빠졌으니까 거의 뭐 10% 이상 급락했죠, 이틀 만에.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좀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워낙 큰데도 이렇게 빠진 거 보면 다른 종목들은 정말 녹아요.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시총이 거의 뭐 8천억인데도 급락이 엄청 심해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개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,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, 뭐 치료제 발표 급락한 센트리온 이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네, 요까지만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, 네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내일은 주린이를 위한 또 특강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. 제 조금 아직 뭐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, 제 나름대로 구상한 그런 게 있어서 뭐 고수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조금 주식을 시작한 지 뭐 6개월이나라든지 뭐 1년이 안 된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, 그리고 제가 또 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좀 개선하고 좀 주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, 한번 내일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싶습니다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오늘 제 수익은 76,000원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. 네, 거뒀고, 코리아나는 오늘 신규로 매수를 했고, 그 유트리,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. 그래서 유트리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주 이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요거 뭐 한 7만 원 정도 수익 거두면서 전량 매도했고요. 그리고 진홍 같은 경우도 60주 중에 한 15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축소시켰습니다.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, 음, 코리아나는 요거 좀 이따 관심 종목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오늘 5,000원, 뭐 시가 5,010원 시작해서 5,000원에 잡았고요. 잡아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게 꺾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종가 5,000원에 본전에서 마무리는 됐는데, 일단은 좀 관심 종목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이게 25,000 한 뭐 한 500원을 잘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25,450원에 이거를 한 절반 정도 매도를 걸어놨는데, 이게 오늘도 올라가면서 팔렸더라고요. 보니까 알람이 오길래 보니까 팔렸던데,
그래도 하락장에서 그나마 이 종목이 좀 선방을 해서 괜찮았고,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5,900원 위에서 팔았고요. 밀리다가 조금 더 올라가나 싶어서 제가 뭐 한 12주는 남겨놨다가 이걸 돌파를 못하길래 그냥 뭐 정리를 하고, 네, 전량 매도했습니다. 지놈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추매를 했고 제가 60주 정도 갖고 있는데, 지놈 같은 경우는 조금 초반에 올라오길래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를 또 오늘도 68,500원 뭐 한 2, 3% 올라오다가 다시 또 밀리더라고요. 막판에 조금은 들어 올렸는데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, 제가 평당 68,0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아직 한 2% 정도 손실인데, 이거야 뭐 갈 때는 또 잘 가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뭐 한 15주 정도는 요 위에서 그래도 최고점에 팔렸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뭐 기분은 좋네요. 그래서 뭐 5,000원 수익 났는데 그 수익을 벌려고 했다기보다 일단 비중 축소 좀 하면서 현금 보유 좀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고, 네,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일단 뭐 잔고도 말씀 또 드리면, 잔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어제랑 비슷한 수준의 매입 수준이고, 평가손익은 어제가 양전을 전환했었는데 뭐 지금은 손실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쉽긴 한데, 뭐 다나 같은 경우도 이게 쭉 빠졌죠. 이게 어차피 뭐 쿠팡 쪽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, 뭐 그렇다고 완전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뭐 한 2% 정도 빠졌다고 보는데, 뭐 120선 위에 있고 그렇게 뭐 아직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저는 조금 더 밀리면 뭐 저는 요 밑에서 좀 더 추매를 해서 뭐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또 다시 탈출하는 방법을 할 생각이고, 진홈이 좀 빠졌기, 다날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지금 뭐 평가 손익은 조금 마이너스인데, 그렇게 하더라도 뭐 1.5%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,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빠졌죠. 빠지고 뭐 종목이 다 빠졌으니까, 지수가 다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, 다 안 좋았죠. 그래서 뭐 안 좋았고, 오늘 신규 매수주 코리아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네, 말씀을 좀 드리면, 이거 그나마 오늘 좀 지수가 빠졌는데도 이거 화장품 섹터는 조금 다 오늘 올라왔거든요. 연관을 말씀드리면,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감소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제 시진핑 방안이 좀 이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뭐 당연히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도 보면 관련주 시진핑 방안까지 기회는 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지금 시진핑이 작년 8월이랑 뭐 원래 오려고 했다가 이거 12월에도 오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이게 올라가면서 2월달이 2차 코로나가 8월달이었죠. 그때 올라가면서 또 취소가 또 되고, 취소라기보다도 연장이 됐죠. 연기가 됐고,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보시면 그때 8월달에 올라갔었죠. 올라갔다가 그리고 뭐 12월 정도 올라갔다가 좀 밀린 게,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시진핑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갔는데, 지금 요 며칠째 보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니까
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엔터주랑 이제 화장품 주가 다시 사실상은 이제 시진핑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섹터들이 다 올라갔어요. 보면 다 올라갔죠. 그리고 3분봉으로 보셔도 다 비슷해요. 이거 보면 네. 뭐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다 비슷하고 세아 PNC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거 한 8% 올라갔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화장품 주는 조금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다 보니까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아까 설명 들었을 때 5,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코리아나 잠깐 살펴보면 코리아나가 기간이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. 보면 기간 매수가 괜찮거든요. 외국인도 좀 계속 들어왔고 어느 정도 들어왔죠. 근데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리는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뭐 시세를 안 줬더라고요. 그냥 주봉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뭐 실적으로 봐도 지금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어요. 그 코로나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 뭐 적자인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뭐 작년까지 다 흑자였고 뭐 부채 같은 경우도 뭐 낮죠. 57이면 굉장히 낮은 거고 제가 보는 게 안정성 좀 보면 뭐 유동비율도 나쁘진 않고요. 한 150이면 괜찮아요. 뭐 200 정도 원래는 하면 되게 괜찮은 건데 뭐 150도 나쁘진 않고 뭐 당자도 100 이상 정도를 원래 괜찮다고 보는데 뭐 90, 86 나쁘진 않고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요 종목이 아직 좀 갈 자리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종목을 매수를 했고 사실 뭐 다른 종목들도 봤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어 굉장히 적자가 많죠. 토니모리도 그렇고 뭐 아모레는 좀 괜찮긴 한데 또 너무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치안불 예전에 조금 시진핑 대장주였는데 이것도 실적은 뭐 요즘에 실적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사실 이치안불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치안불은 요 좀 한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.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치안불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. 그래서 뭐 이치안불이라든지 코리아나 정도 뭐 비슷하죠.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이 지금 이치안불이 5,900억이고 코리아나가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리아나를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일단 뭐 부담 가지지 않는 자리인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지면 뭐 4,800원까지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그 정도 오면 좀 더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. 네,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, 1월 15일
라쿤 주식TV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특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